복습 했어? 응? 왜? 이거 어디까지 봤어? 4강까지 봤어? 네. 맞아, 있어. 주말에 보세요. 네. 자, 우리가 어제 33페이지 펴보시면요. 책 33페이지 펴보시면 우리가 이제 복소수라고 해서 이제 새로운 개념들을 좀 배웠었죠. 어제 그래서 허수단위라는 것도 좀 했었고, 그 다음에 복소수가 뭔지 이런 거 했었고, 그 다음에 허수가 왜 생겼다기보다는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지를 배웠었는데, 자, x제곱이 마이너스 1이면 x는 뭐예요? x제곱이 마이너스 1이면 x가 루트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걔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허수 단위. 그죠? 허수 단위. 그래서 허수 단위가 붙어 있으면 우리가 허수라고 한다고 그랬었고, 그 다음에 복소수 같은 경우는 복소수는 어떤 꼴이다? 실수 부분 더하기 허수 부분이라고 했었죠. 수요일날. 그래서 실수 부분 더하기 허수 부분의 형태가 되는 거고, 그래서 복소수가 만약에 실수 부분이 0이고 허수 부분이 0이 아니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걔를 순허수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실수 부분은 0이 실수 부분은 상관없고 허수 부분이 0이면 실수가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둘 다 0이 아니면 그냥 뭐야? a 플러스 bi 꼴 해서 기타 허수 뭐 이렇게 했었죠. 그죠? 일반적인 복소수. 자, 그럼 일반적인 복소수 형태는 허수예요? 실수예요? i가 붙어 있으면 허수죠? 허수. 그치? 네. 허수라고 했었죠. 자, 그것까지 했었고, 그 다음에 복소수의 연산에서 우리가 덧셈 뺄셈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계산해 주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곱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자? 전개 그냥 분배 법칙 쓰자. 다만 뭐만 주의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i 제곱은 얼마? 마이너스 1. 그죠?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i를 제곱하면 뭘로 바뀌어요? 실수로 바뀌죠. i 제곱을 하면 실수로 바뀐다. 그 다음에 나눗셈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맨 마지막에 배운 게 뭐였어요? 수요일날 맨 마지막에 배운 거 실수화 했었죠. 그래서 분모 유리화 하듯이 우리가 분모에 허수가 들어가 있으면 뭘 하자? 실수화해서 풀자, 계산하자 라고까지 했었죠. 자, 그러면 오늘부터 나가야 될 게 이제 켤레 복소수입니다. 자, 켤레 복소수. 우리가 이제 켤레라는 것은 무리수 단원에서도 잠깐 해봤었는데, 자, 켤레라는 것은 짝이죠, 짝. 신발 한 켤레라고 하죠. 신발 한 켤레. 신발을 오른발만 사는 사람은 없죠. 그죠? 한쪽만 사요? 여러분들 신발 가서 신발 한 짝 주세요. 이래. 한 켤레죠, 한 켤레. 그지? 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간단하게 좀 복습을 해보면, 자, 2 플러스 루트 3이라는 이런 무리수 형태가 있을 때 우리는 얘 켤레 무리수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2 마이너스 루트 3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죠?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자, 근데 마찬가지예요. 이제 복소수에서도 2 플러스 3i라는 애가 있다고 해보자. 됐니? 자, 그랬을 때 2 플러스 3i를 켤레 구하면 얼마다? 2 마이너스 3i다 라고 해서 이렇게 쓴다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2 플러스 3i의 뭐? 켤레 복소수가 바로 2 마이너스 3i다 라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은 볼게요. 어떤 복소수 z가 있는데요. 어떤 복소수 z라고 많이 쓰는데 이 z를 a 플러스 b i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됐니? 자, 그랬을 때 이 z라는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를 구해보면, 자, 켤레 복소수의 정의가 뭘까요? 켤레 복소수의 정의 뭘까? 이거 써보면 a 마이너스 bi 되죠. 그죠? 됐어요? 됐어요? 자, 근데 봐봐. 요거 두 개가 켤레 관계거든요. 그러면은 2 플러스 3i가 2 마이너스 3i랑 이 켤레 관계다라는 거 알잖아요. 그럼 의문이 하나 드는 거죠. 어떤 의문이 드냐면 3i 마이너스 2는 뭘까요? 그러면 얘랑 얘의 관계는 뭘까요?
자, 얘들아 봐봐. 2 플러스 3i의 켤레복소수를 2 마이너스 3i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가 아니라 마이너스 2 플러스 3i라고 이렇게 썼어요. 만약에. 그럼 얘랑 얘는 켤레관계일까요? 아닐까요? 켤레관계일까요? 아닐까요? 얘 켤레복소수를 정확히 자, 얘 켤레복소수를 얘라고 얘기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상하죠? 어차피 얘 부호 봤구나. 이쪽 부호 봤구나. 똑같은데? 그치? 어차피 우리 켤레무리수는 어디서 많이 썼어요? 유료할 때 많이 썼죠. 유료할 때. 근데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제 잘 들으세요. 켤레복소수라고 하면요. 이 친구의 켤레복소수는요. 자, 두 가지 써볼게요. 비교해서. 원래 써진 2-3i라는 것과 마이너스 2 플러스 3i 부호를 둘 중 하나를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 친구의 켤레복소수는 누구냐면 얘가 아니라 얘만 켤레복소수가 돼요. 됐니?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정리해 드릴게요. 정확한 정의를 정리해 드릴게요. 켤레복소수의 정확한 정의는 뭐냐면요. 어떤 z라는 복소수가 있는데 a 플러스 bi라고 써지고 자, 복소수는 반드시 뭐와 뭐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했죠. 그죠? 그랬을 때 이 z의 켤레복소수 바 z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면 a 마이너스 bi가 돼야 됩니다. 즉 얘네들이 켤레관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바뀐 숫자를 우리가 부호가 반대인 경우를 우리가 켤레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실수 부분의 부호를 바꿔준 거를 우리가 연산할 때 예를 들어서 합차 공식을 쓸 때는 실수 부분을 바꾸든 허수 부분을 바꾸든 크게 상관이 없는데 켤레관계를 물어보면 얘의 켤레복소수는 반드시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바뀐 애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고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어요? 됐니?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복소수와 켤레복소수에서 괄호 1번에 켤레복소수 되어 있죠. 그죠? 자, 켤레복소수는 원래 복소수를 z라고 했을 때 바 z라고 써줍니다. 요거의 바 z. 됐니? 바 z라고 써주고 얘가 켤레관계에 있는 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a 마이너스 bi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거기 옆에다가 요거 하나 표기해 주세요. z의 켤레복소수는요.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가 되는 숫자를 우리가 z의 켤레복소수 바 z라고 합니다. 네? 이거 하나만 써주세요.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가 되는 숫자를 우리가 켤레복소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됐니? 됐니? 자, 이 정의에 따라서 어떤 것도 가능하냐면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z가 a라고 써도 상관이 있니 없니? z가 a 복소수는 실수만 돼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럼 물어본 거예요. 이게 뭘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대학을 못 가요.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제가 써드린 거예요. 잘 들으세요. 복소수에서 켤레관계는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될 때만 켤레입니다. 즉, 잘 봐. z가 실수죠. 어떤 복소수가 실수잖아요. 그럼 바 z는 그냥 그대로 나와요. 요거 주의하세요. 알겠지? z가 만약에 2잖아요. 그럼 여기 2예요. 알겠죠? 오케이? 근데 만약에 z가 2i라고 해볼까요? 2i는 뭐라고 해요? 흔히 우리가 순, 허수라고 하죠. 그죠? 이 순허수에 바 z를 붙이면 뭐가 될까요? 그렇죠. 얘는 마이너스 2i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이게 정의인데 요거 정의에 의해서 정말 연산할 때 중요한 성질이 나옵니다. 정말 중요한 성질. 자, 그게 뭐냐면 바로 잘 봐.
Z라는 친구를 쌤이 2 플러스 3i다 라고 한번 써볼게요.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이 바 Z라고 쓰는 켤레복소수죠? 그죠? 자, 이 켤레복소수는 뭐가 돼요? 2 마이너스 3i다 라고 이렇게 써주실 수가 있겠죠. 되셨어요? 자, 그럼 여기서 나오는 두 가지 사실, 놀라운 사실들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 자, Z랑 바 Z를 더합니다. 무슨 얘기냐? 서로 켤레 관계에 있는 거를 더해요. 서로 켤레 관계에 있는 걸 더하면 뭐가 나올까요?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4가 나오죠? 그죠? 자, 두 번째. Z 곱하기 바 Z를 하시면 얼마가 나올까요? 얘는 2 플러스 3i 곱하기 2 마이너스 3i니까 얘는 뭐가 됩니까? 앞에 거 계산하면 얼마? 4 빼기 3i 곱하시면 3i 제곱은 얼마예요? 9i 제곱이죠. i 제곱은 얼마?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9로 바뀌겠죠. 그죠? 그래서 얼마가 나와요? 13이 나오죠. 그치? 잘 보세요. 무슨 수? 실수허수 중에 무슨 수? 허수. 무슨 수? 허수. 허수끼리 더했는데 뭐 나와요? 실수. 허수끼리 곱했는데 뭐 나와요? 실수. 유일한 경우입니다. 알겠습니까? 유일한 경우. 자, 그래서 제가 허수끼리 곱했는데 실수가 나와요? 허수끼리 더했는데 실수가 나와요? 언제예요? 허수 부분이 같은 거예요. 허수 부분이 같은 거예요. 근데 유일한 경우라고 하는 거는요, 쌤이 잘 보세요. 이것만 놓고 볼게. 이것만 놓고 보면 실수 부분 상관없고 허수 부분만 같은데. 다시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i랑 2 마이너스 i잖아. 그럼 1 플러스 i랑 2 마이너스 i는 서로 켤레야 아니야? 켤레야 아니야? 1 플러스 i랑 2 마이너스 i는 켤레야 아니야? 아니죠, 그거는. 왜냐면 실수 부분이 다르니까. 켤레복소수는요, 실수 부분은 같으면서 허수 부분의 부호가 다른 게 켤레 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근데 1 플러스 i랑 2 마이너스 i 같은 경우에는 1이랑 2는 같은 숫자예요? 다른 숫자예요? 그쵸? 솔로랑 커플은 다르잖아요? 제가 솔로 갔어요. 네. 자, 지수 파이팅. 봐봐. 자, 그러면은 그때는 실수 나와 안 나와? 나오죠. 나오죠. 근데 제가 말한 유일한 경우라는 것은요, 더했을 때도 실수가 나오고 곱했을 때도 실수가 나오는, 즉 둘 다 만족시키는 경우가 켤레 관계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거 만족시키는 경우가 요거 만족시키는 경우 따로따로 생각이 아니라 더하면 실수, 곱해도 실수가 나오는 경우는 복소수에서는 허수끼리 더하거나 허수끼리 곱했을 때 둘 다 실수가 나오는 경우는 켤레 관계일 때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왜 제가 이렇게 거품 물고 설명하냐? 이걸 이용해서 바로 뭘 할 거냐면 나중에 방정식에서 우리가 켤레근이라는 게 있어요. 요것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켤레근. 여러분들 켤레근 문제 아마 한번 풀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그냥 여기다 써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었어요. 이건 뭐 안 적으셔도 돼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2차 방정식이 있고 는 0이라는 게 있고, 자 여기서 문제에서 ab가 중3 때 배운 겁니다. 유리수라고 해봅시다. 자, AB가 유리수인데요. 이거의 한근 X가요, 2 플러스 루트 3이다 라고 해서 나왔어요, 만약에. 그죠? 되었어요? 그랬을 때, 문제에서 나오지 않아도, 잠깐만, 쏘리. 자, 이거의 한근은 2 플러스 3이라고 2 플러스 루트 3이라고 했을 때, 문제에서 AB 값 구해보세요 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내신 문제 중에. 중학교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2차 방정식 단원에서. 거의 컴퓨터 아닙니까? 다 알고 있는. 자, 어쨌든 네. 이런 게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어떤 2차 방정식이 있는데 2차 방정식의 한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면 감사합니다. 2 플러스 루트 3이면 나머지 다른 한근이 뭘까요? 무조건 2 마이너스 루트 3이었죠. 왜? 왜?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켤레근이, 그럼 켤레근이 뭔데?
자, 봐봐. 이거 그냥 간단하게 증명해줄게. 이거랑 똑같이 쓸 거야. 우리가 지금은 아닌데 다음 단원에서 배우는 2차 방정식 단원에서 똑같이 쓸 거야. 형태는 똑같아. 자, 봐. 요거를 한근을 2 플러스 루트 3이라고 하고요. 나머지 한근을 알파라고 해볼게요. 됐니? 그럼 이거 무슨 방정식이에요? 2차죠. 2차 방정식 하면은 2차 방정식에서 A, B인데 A, B는 무슨 수예요? 개수죠. 개수. 그죠? 여러분들 2차 방정식이랑 개수가 같이 나올 때 뭐 썼어요? 근과 개수와의 관계 썼죠. 그죠? 그럼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써보면 두 개를 더하시면 2 플러스 루트 3 더하기 알파고요. 얘가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A가 나오겠죠. 근과 개수와의 관계 쓰면 그 다음에 2 플러스 루트 3 두 근 곱하면 곱하기 알파를 하면 뭐가 나왔어요? 1분의 B니까 그냥 B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기억나세요? 요거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차항의 개수분의 1차항의 개수와 같고 두 근의 곱은 2차항의 개수분의 상수항과 같다. 얘들아, 니네 3학년이야 아직. 기억나요? 얘들아, 그녀는 예뻤다만 보지 말고 그만 보고 그만하면 완전 난리더만. 박서준 씨. 어우, 지수 뭐니? 지수 봐 안 봐? 네. 봐 안 봐? 뭔데요? 봐요? 하연이 봐 안 봐? 안 봐요? 은정이는 당연히 못 보고요. 애청자. 얘들아, 자, 이거 봐? 그녀는 예뻤다? 모르지? 뭔지도. 그래.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자, 볼게요. 이거랑 이거를 더하면 얘가 나오고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봐봐. A랑 B가 무슨 수예요? 유리수죠, 여러분. 근데 이게 둘 다 만족해야 되는 식이거든요, 무조건. 그럼 잘 보세요. 이거랑 어떤 숫자를 더했는데 유리수가 나오고요. 얘랑 어떤 숫자를 곱했는데 도 유리수가 나와야 돼요. 무슨 수예요, 이거? 무리수고요, 무리수예요. 그럼 이 두 개를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는 알파가 켤레일 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아마 중학교 3학년 때 여러분들이 하셨을 거예요. 기억이 나실 겁니다. 똑같은 논리로 가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 문제로 나오는 게 이제 이 켤레근을 이용한 문제인데 켤레 복소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봐. 어떤 복소수 Z. 자, 허수예요, 실수예요? 허수죠. 그 다음에 얘도 허수죠. 두 개 더해서 실수 나오고요. 두 개 더해서 실수가 나옵니다. 자, 무리수로 그대로 갈게요. 2 플러스 루트 3 무리수죠. 2 마이너스 루트 3 무리수죠. 그죠? 두 개 더하면 얼마 나와요? 4 나오죠? 그죠? 두 개 곱하면 얼마 나와요? 1 나오죠? 2의 제곱 빼기 루트 3의 제곱이니까 그죠? 2 유리수예요? 무리수예요? 유리수죠? 1 유리수예요? 무리수예요? 유리수죠. 똑같아요, 구조는. 무리수끼리 더했는데 더하고 무리수끼리 곱했는데 둘 다 유리수가 나오는 경우는 켤레 관계밖에 없는 거고 마찬가지로 실수와 허수를 허수 두 개를 더하고 허수 두 개를 곱했는데 둘 다 실수가 나오는 경우는 켤레 관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다만 무리수에서 복소수로 바뀐 거예요. 구조는 똑같아요. 알겠죠? 어제 그리고 쌤이 설명할 때 그랬잖아요. 실수를 둘로 나누면 뭐라고 그랬어요? 유리수 아닌 무리수. 둘 중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지. 복소수도 실수 아닌 허수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구조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거 확장하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복소수는. 됐지? 자, 그래서
정리 좀 할게요. 자, 거기 괄호 2번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쌤이 얘기한. 자, 괄호 2번에 보시면 Z랑 바 Z를 더하면 어떤 Z라는 복소수와 바 Z, 켤레 복소수를 더하면 반드시 뭐가 나올 거다? 실수가 나올 거다. 그 다음에 Z라는 숫자와 켤레 복소수를 곱하게 되면 서로 켤레 관계에 있는 걸 곱하면 마찬가지로 뭐가 나올 거다? 실수가 나올 거다. 그래서 실수 동그라미 써주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정리해주세요. 거기다가 허수 두 개를 허수 알파와 베타를 더하의 합과 곱이 모두 실수이면 알파와 베타는 서로 켤레 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것만 좀 적어놓으세요. 어떤 두 개의 허수를 해서 어떤 두 개의 허수를 더하고 곱했는데 둘 다 실수가 나오는 경우는 서로 켤레 관계일 때밖에 없다라는 거. 아시겠죠? 정리하세요. 저거. 됐죠? 자, 그래서요. 바로 이제 켤레복소수 간단하게 정리했고요. 켤레복소수에 대해서는 34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야 되니까요. 일단 그거 하기 전에 먼저 3번부터 볼게요. 그 33페이지 3번 보시면 붉은 글씨에 복소수의 가치견산에 대한 성질에서 나와 있죠. 그죠? 자, 근데 세 복소수 Z1, Z2, Z3에 대하여 괄호 1, 괄호 2, 괄호 3 있죠? 세 개 묶으세요. 맨날 나오는 거죠. 무슨 법칙, 무슨 법칙, 무슨 법칙? 교환, 분배, 결합. 교분, 결. 그죠? 교환, 결합, 분배. 세 개도 성립한다, 안 한다? 복소수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립한다. 라는 거. 알겠죠? 성립한다. 체크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오케이. 됐지? 근데 얘들아, 교환 법칙은 항상 성립할까요? 그런 궁금증 들지 않아요? 이런 거 맨날 나오잖아요. 매번 나오잖아요. 교환, 결합, 분배. 근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막 다루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냥 성립한다, 넘어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고등학교 수업 이제 걸음마 뛰기 시작하는 단계인데 실제 수학에서 교환 법칙 성립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안 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것 중에서도 안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가 하나 있죠. 뭐예요? 두 가지네요. 두 가지. 빼기. A 빼기 B랑 B 빼기 A랑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2 빼기 3이랑 3 빼기 2랑 같아요? 다르죠. 빼기는 대표적으로 교환법칙이 성립 안 하는 연산기호 중에 하나예요. 마찬가지로 뭐도 있어요? 나누기. 그죠? 벌써 사칙연산이라는 것부터 2대2로 갈려요. 그죠? 교환법칙이 빼기 성립 안 하고 나누기 성립 안 하잖아요. 덧셈, 곱셈은 성립하고 2 곱하기 3이랑 3 곱하기 2랑 같고 2 더하기 3이랑 3 더하기 2랑 같고 그죠? 그러니까 교환법칙 성립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거를 정말 중점적으로 다뤘던 단원이 하나 있어요. 행렬이라는 단원이 있어요. 걔는 곱셈이 교환법칙이 성립을 안 해요. 곱셈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계산한 거랑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2가 다르다고요. 걔는. 근데 그게 문과에서도 문이과 다 배웠었거든요. 개정되기 전까지는. 네. 올해부로 없어졌어요. 여러분도 안 배워요. 다행이죠? 네. 다행이죠? 올해 이제 수능 20일 남았잖아요. 오늘로. 딱 내일이면 앞에 10자로 주는데 1로 바뀌는데 올해 수능까지만 나오고 그 개념이 다음 해부터는 아니 내년 수능부터는 사라지니까 여러분들은 배울 일이 없죠. 좋죠. 굉장히 까다로운 개념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보시고 자 교환과 분배 성립한다. 그 다음에 실수하면 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실수하면 뭐 곱해준다고요? 분모 분자에 분모에 허수가 있으면 분모 분자에 켤레 관계を곱해주거나 혹은 순허수면 그냥 뭐만 곱해주면 돼요? i만 곱해주면 되죠. i만. 그죠? 자 i만 곱해주면 되고요. 5번 볼게요.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 자 복소수가 서로 같기 위해서는 1번 봐봐. 1번 보시면 a 플러스 bi랑 c 플러스 di가 두 개가 같아야 된대요. 무슨 식일까요 이거? 우리 배웠는데 지수야 이거 무슨 식일까? 무슨 식 이용하는 걸까? 우리 맨 처음 배운 식이 뭐예요? 수원에서. 그렇죠. 항등식이죠. 항등식에 두 가지 성질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성질이 뭐라고 그랬어요? 좌변과 우변이 항상 같다. 두 번째는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성립한다. 그죠? 근데 여기서는 a 플러스 by와 c 플러스 di가 같아야 된대요. 그럼 당연히 a와 c가 같고 b와 d가 같아야겠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문제가 나와요. 알아두셔라라는 거죠. 똑같은 위치에 있는 숫자들이 당연히 어때야겠다? 같아야겠다.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2번도 보시게 되면 a 플러스 bi가 0이다. 그럼 0이 되려면 a도 0, b도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2번 보시면 a도 0, b도 0이다. 그 두 개는 체크해 두세요. 자, 그게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면 지금은 a, b, c, d 이런 걸로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당연히 그렇구나 쉽잖아. 그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a랑 b 자리에 2랑 3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c랑 d도 뭐예요? 2랑 3이겠죠. 쉽잖아요. 근데 a 자리에 x제곱 막 2차 방정식 들어가 있어요. 문제에 그렇게 나온다고 얘들아. 실제로 문제는요 A 자리에 2차 방정식, B 자리에 1차식 막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냐면 A 자리에 X에 대한 방정식, Y 자리에 B의 자리에 Y에 대한 방정식. 그럼 두 개 뭐 해야 돼요? 연립해야죠. 네.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개념은 되게 쉬운 건데 문제 푸는 게 까다로운 주제입니다. 얘는. 서로 같은 조건 같은 경우에는. 알겠죠? 항등식이라는 거 같이 연계가 돼서 나오고. 그러니까 1번, 2번은 그냥 읽고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다뤄볼 거니까. 자, 그 다음에 34페이지에 이제 복소수의 여러 가지 성질과 켤레 복소수의 성질 나와 있죠. 전체 페이지에다가 별표 하나 치세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주제입니다. 복소수 단어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첫 번째 주제예요. 그 다음에 다음 단원에서 배우는 게 두 번째 주제인데 잠깐 쉬었다가 요 켤레 복소수의 성질이랑 복소수 성질 정리할게요. 오늘은 푸세요. 지수